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생에 관련된 타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전생 타로는 전생의 나의 성격 혹은 성향, 재능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에 전생 영상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가면 나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직업이 아니고 당시의 성격 혹은 재능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카드 셔플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뭉치를 뽑아주시면 제가 잠시 뒤에 바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왼쪽부터 루비, 블루 사파이어, 플루라이트, 터쿼이즈, 오팔 순입니다. 보석을 보고 뽑으실 분들은 해당 화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원석을 뽑아주시면 제가 5을 센 뒤에 바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카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제가 해석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하단에 보면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 두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제 영상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비부터 블루 사파이어, 플루라이트, 터쿼이즈, 오팔 순으로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입니다.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떤 재능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 바닥 부분부터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내가 그 현생과 전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들이 어떻게 강화가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삭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중앙에 있는 카드들을 통해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연 말년에 나의 성격들이 결과적으로 유지가 되었는지, 유지가 되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를 했는지, 유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바닥에 있는 카드, 이 왼쪽이 이쪽 부분이 전생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현생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전생과 현생의 성격을 잠깐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카드 두 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태생 카드 두 장입니다. 이제 루비를 뽑으신 분은 계속해서 윤회를 하실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전생에서 죽었다가 또 이번에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고유 특성입니다. 루비분의 어떤 고유 특성인데 이 고유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현생과 전생들의 어떤 사이클을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마지막에 이 윤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며 지금 현재에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내가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따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최하단에 있는 전생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하이프리스트 카드 그리고 킹 오브 스워드, 데스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킹 오브 스워드 카드, 이 중앙에 있는 카드부터 해석을 해드리면 중앙에 있는 카드는 고집, 진취적인,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남성적인 이런 뜻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데스 카드랑 같이 엮이게 됐을 때 정말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이 바뀔 정도로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카드의 조합이고요. 하이프리스트 카드, 이 카드는 양옆에 있는 카드들을 강조를 해줍니다. 근데 옆에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고집적인 부분만 강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생의 루비분은 상당히 고집이 셌던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고집이 셌냐 하면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본인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고집이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생에서는 똑같이 하이프리스트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같은 카드인데 하이프리스트 카드, 현생에서는 현명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카드를 강화를 해주는 카드인데 전생보다는 상당히 현명해졌다. 왜냐하면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생에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꽂히면은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루비분의 현생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잘 찾아가세요. 이거를 해보니까 이것도 잘하는 것 같아. 저걸 해보니까 저것도 잘하는 것 같아. 항상 쉬운 것을 위주로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쉽게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많이 올라와 있고 태생적으로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생에는 내가 못하더라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시면 현생에서는 루비분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죠. 아마 이 중앙에 있는 카드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중앙에 있는 카드는 그 중앙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 중앙의 양옆에 있는 카드들을 해석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생에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 중앙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카드의 전생을 보게 되면은 나인 오브 스워드 카드와 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고집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된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투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선택지라는 뜻의 카드도 되는데 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의 카드도 돼요. 태생적으로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중앙에 있는 카드, 결국에는 내가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까지 하게 된다. 전생의 중반부입니다. 그리고 현생을 보면은 데스 카드, 그리고 평화롭게 혹은 화목하게 란 뜻의 카드와 더 선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을 전생에 비해서 많이 뒤바꿔 놓았어요. 성공한 선택을 하신 거죠. 과거에 전생에는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고집을 많이 부려서 정말 힘들어서 내가 이 삶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생에서는 정말 현명하게 내가 손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만 하다 보니 현생에선 바뀌었다. 어떤 부분들이 나의 삶 자체가 상당히 풍요롭고 평화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더 선 카드, 이제 중심, 중앙, 내가 스스로 빛나다 뭐 이런 뜻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카드가 뭐냐면 보살피다 혹은 누군가를 보살펴 주다 라는 뜻의 카드와 이 완벽이란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분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그런 카드입니다. 전생에도 그랬고 현생에도 그랬고 전생에는 고집이 셌고 현생에는 쉬운 것만 하는데 어떻게 같다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카드가 그 두 개의 성향을 완벽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카드는 본인이 어떤 완벽한 컨셉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흐지부지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살 것 같으면 끝까지 유도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빡세게 내가 고집 부려서 살 것 같으면 끝까지 빡세게 고집 부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벽이란 카드가 그런 카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캐릭터가 확고하신 분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빡세게 살아봤으니까 지금 현생에서는 유도리 있게 한번 나의 인생을 즐겨보자 라고 생각하는 본인 스스로를 관리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종류입니다. 이게 좀 타고난 어떤 뭐라고 할까 관리자, 똑똑한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탁월하세요. 그래서 이 루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RPG류 게임이라든가 무언가를 키우는 거 혹은 선생님
이런 종류를 생각보다 되게 잘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루비분들 자체가 본인의 인생을 그 정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완벽한 인생이죠. 무언가 그 빨갛게 물든 것들은 맵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단어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파랗게 모인 것들은 차갑고 시원하고 가라앉아 있고, 이런 완전한 것들 이렇게 모아두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인생이 지금 되게 유도리 있고 빛나고 화목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 전생에 남아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전생이 나인 것 같은데 라고 드시는 분들은 끝까지 일단은 이렇게 사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생애 때 아마 이렇게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좀 포기를 하셔야, 나는 이 완벽한 삶을 위해 고집적인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불도저 같은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앙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루비 분들의 어떤 성향을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진짜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년을 한번 보면은 전생에는 데빌 카드와 쓰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칼이 세 자루가 박혀 있어요. 이게 내가 전생에는 풀지 못한 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결국엔 내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 내가 고집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내 스스로를 속이는 꼴이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칼만 박히게 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엔딩입니다. 그래서 루비분들이 고집적으로 내가 못하는 거든 잘하는 거든 하나를 콕 찍고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결론적으로는 마음속에 짐만 혹은 상처만 남게 되는 그런 엔딩을 전생에 가지셨다라고 나오고 있고, 현생에서는 손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고집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신념이란 뜻의 카드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카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뽑아주다 혹은 본인의 고통을 처리하다, 이게 보통은 좋은 쪽의 카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카드의 조합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뽑아줄 만큼 여유롭게 본인의 인생을 관철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루비분의 인생 자체는 현생에서는 상당히 유도리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선생님적인 기질이 상당히 강하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셉과 분류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에요. 카테고리화라고 하죠. 이 카테고리화에 좀 특화되신 분이다 보니까 뭐 이제 프로그래머나 혹은 선생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 뭐 아니면 본인 자체를 관철하는 뭐 예술가 이쪽 브이로그 이런 거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예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예술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삶을 잘 정리화시켜서 카테고리화시켜서 어떠한 특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삶을 정리를 하시는 쪽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쉽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빛나기 쉬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비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이어서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쪽에는 전생,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가장 아래쪽부터 내가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격, 그리고 뭐 기질, 재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 중앙에 있는 카드는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선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내 성격이 변해왔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이 중앙에 있는 카드 두 장은 내가 전생이 됐든 현생이 됐든 바뀌지 않는 기질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 두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상단 요 카드 두 장들은 내가 전생에 마지막에는 어떠한 성격으로 마무리를 했는지, 그리고 현생에 어떠한 성격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부터 전생, 현생, 전생, 현생 순으로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카드 페이지 오브 스워드, 그리고 퀸 오브 펜타클, 에인 오브 컵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오브 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년 소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다. 내 꿈을 좀 밝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고 두렵다. 그 꿈이 어떠한 꿈이든 상관없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섭다라고 할까요?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혹은 부끄럽게 느껴질까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계셨고요. 이 퀸 오브 펜타클 카드, 이것은 좀 보살피다, 나의 것을 지키다, 남을 보살펴주다, 뭐 이런 뜻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감싸는 듯한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카드들을 좀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생에 나는 에이드 오브 컵스, 내 스스로가 속박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안쪽으로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는, 나는 못할 거야, 난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안쪽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는, 내 스스로가 나를 계속 옥죄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 능력을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만 지킬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블루 사파이어 분은 전생에 상당히 내성적이신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앙에 있는 카드들을 해석하기 전에 현생 카드 먼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같은 경우에는 연합 카드, 내 인연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세요. 이 인연을 중요시 생각하시긴 하는데, 데빌 카드와 이 옆에 있는 카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카드는 본인 스스로를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서슴지 않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교적이고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카드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페르소나,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가면을 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생에서 현생은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을 좀 더 중시하면서 내가 페르소나를 써야겠다, 내가 가면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덕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원활해졌지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속임이 좀 더 심해졌기 때문에 마음적인 고통은 거의 그대로의 가능성이 높다. 뭐 예전이랑 현재와 다른 점은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현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중앙부에 있는 생활이죠. 네, 중반부를 바라보게 되면은 전생부터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와 매지션 카드, 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는 마음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하지만 매지션 카드, 이분은 좀 재능이 많으세요. 이 재능이 많다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옥죄매면서 이 재능이 많음을 스스로가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퀸 오브 스워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나를 좀 조련하는 그 대상에게 이용당한다 라는 뜻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인 어떤 가난 때문에 이 마음을 통해 조련을 당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생에는 좀 되게 유능하고 재능 있는 뭐 기술자나 혹은 무언가에 통달한 학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마음적인 가난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본인을 활용하는 그런 대상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생을 보면 그 재능을 똑같이 이어받으셨습니다. 재능은 정말 많아요. 더 스타 카드.
요 매지션 카드와 더 스타 카드는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한데 둘 다 재능 혹은 탁월함이란 뜻의 카드입니다. 이건 다양하게 탁월한 거고 이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양하진 않지만 좀 깊이감이 있는 탁월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생에 보면 나이트 오브 컵스와 저울질하다 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재능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지금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어떠한 선택도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실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잘하지? 라고 딱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내가 뭘 해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뭘 잘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블루 사파이어 분이 윤회를 거듭하면서도 절대 잃지 않은 속성 두 개인데 이게 우직함 혹은 단단함이란 뜻의 카드와 그리고 안전이란 뜻의 카드인데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태생적으로 잘 속여요. 본인도 잘 속이고 남도 잘 속여요. 이게 반전이란 뜻의 카드가 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안경 쓰고 되게 침착하고 날카로우면서 조금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블루 사파이어 분들이 좀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교적이냐, 사교적이지 않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차갑고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되게 시니컬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각각 어떻게 되느냐를 좀 따져보면은 전생에는 더 러버스 카드와 식스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본인을 이용했지만 본인과 본인의 능력을 같이 인정을 해주고 본인을 케어해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끝내는 마음적인 고통이 많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잘 활용을 했던 그런 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생을 보면 현생은 오히려 엔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와 많은 것들을 쥐고 있다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체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들의 특성인데 본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무너져요. 인간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천재성을 잃기 시작해요.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좀 그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내가 페르소나를 써서 가면을 써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인정들을 얻어나가기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천재성이 많이 쇠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집적이지 못한 모습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본인을 좀 양손을 지치게 만들다 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라는 뜻의 카드로서 지금 엔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본인의 재능을 썩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재능들, 이 재능들이 전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인간관계와 재능을 둘 다 활용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포기를 해야지만 나의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능은 있으시지만 그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좀 안정적으로 착 가라앉아야지 본인의 능력이 좀 많이 발휘가 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루 사파이어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잠깐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블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전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중앙에 있는 카드는 전생과 현생을 오가면서 계속 환생을 거듭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특성을 중앙에 있는 카드 두 장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생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먼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살아가면서 그런 기질들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본인의 기질이나 성향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그 성향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태어난 성향, 기질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쓰리 오브 완드 카드와 나이트 오브 펜타클, 그리고 더플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리 오브 완드 카드는 널리 퍼트리다, 이제 뭐 알리다 라는 뜻의 카드고, 나이트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고집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고요. 더플 카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의 카드와 플러스 가난이라는 뜻의 카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세 개의 성향은 이제 고집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도 같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널리 퍼뜨려야 되는, 혹은 나 자신의 어떤 존재,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플 카드 자체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의 카드로서 어떤 혁명가 이런 활동에 좀 치중을 했던 그런 분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루라이트 분은 전생에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어떤 고집과 신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생에서는 모종의 거래, 그리고 킹 오브 스워드 카드, 그리고 낭비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생에는 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좀 소수의 인원들과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모종의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집은 똑같이 있습니다. 킹 오브 스워드 카드와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유형은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어떤 대의 혹은 목적성을 가지고선 앞으로 전생에서는 뭔가 독립운동이라든가 뭐 혁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의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면은, 현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집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 하지만 본인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을 좀 쉽게 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루라이트 분들은 좀 돈 버는 방법을 아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만큼 돈을 쉽게 쓰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현생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요. 그리고 전생에는 독립운동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과연 전생과 현생의 그 중앙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은둔자 카드, 그리고 타워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아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탁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타워 카드, 누군가는 오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 자체가 전생의 역사서에 기록되지 못한 뭐 진짜 혁명을 했던 혹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오해까지 받아서 기록에도 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점괘고요. 지금 현생을 보면은 현생에서는 퀸 오브 완드와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두 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낭비란 뜻의 카드예요. 사실은 재능의 낭비란 뜻의 카드인데 본인이 마음적으로 좀 가난하다 보니까 이 어떤 대상 혹은 마음을 사는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들에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뭐 짧은 인간관계가 됐든 긴 인간관계가 됐든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많이 쓰게 된다. 너무나도 상반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이게 역변하다라는 뜻의 카드와 간단한, 심플한 뭐 이런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플루라이트 분 자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끝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는 현생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의 어떤 쾌락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역변해버린 그런 모습이다.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생과 현생 그리고 현생 다음에 다시 태어날 그 후생 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현생과는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루라이트 분은 전생에 그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는 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전생에는 남들을 위해 살고 현생에는 나를 위해 살고 그 다음 생에는 또 남들을 위해 살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생의 마지막 결말은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와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좀 음해를 받아요. 그런데 나인 오브 펜타클 그 상황 자체가 숭고하다 혹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결실을 맺었다. 뭐 이런 뜻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플루라이트 분은 전생의 삶의 끝이 뭐 그렇게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될 일이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현생에서는 좀 마음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그냥 좀 같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떳떳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 결국에는 이게 본인 자체를 갉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점괘입니다. 뭐 이건 타로는 타로일 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생 자체가 사실은 이걸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라이트 분들은 지금 현생을 최대한 즐기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점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입니다. 터코이즈 해석입니다. 터코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카드 두 장은 전생과 현생을 번갈아 가면서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이 카드 세 장 같은 경우에는 전생과 현생에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라든가 성격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 중앙에 있는 카드들은 내가 그러한 성격과 재능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재능과
성격들을 과연 잘 활용을 했는지 변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카드 두 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생과 현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전생에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한번 보면은 황제 카드, 텐 오브 완드 카드, 에이드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특성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황제 카드는 되게 고집이 세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위치에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카드예요. 귀족이라든가 왕족 혹은 양반 이런 직위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텐 오브 완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에도 펜타클 카드 어떠한 성과를 이루기 전까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 무언가 묶여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타고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고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묶여서 태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생을 보면 더 러버스 카드, 퀸 오브 펜타클 카드, 그리고 거절하다. 뭐 태생이 좀 거절하기 좋아하고 뭔가를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혹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보살핌을 받다, 보살핌을 주다, 뭐 이런 뜻의 카드인데 터코이즈 분은 되게 화목한 가정 그리고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터코이즈 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터코이즈 분 자체는 무언가를 이제 주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그냥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 전생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전생에 이 중앙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 퀸 오브 완드 카드,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중앙에 있는 무언가를 치르고선 페이지 오브 펜타클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본인이 귀족 혹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포컵스는 내가 하고 싶은 소년 소녀와 같은 어떤 꿈을 가지고선 딜을 건 거예요. 퀸 오브 완드 뭐 이제 어머니가 됐든 혹은 윗사람이 됐든 어떤 여성분이 됐든 그분에게 딜을 걸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퀸 오브 완드 자체는 고통, 시련, 뭐 누군가에게서 받은 좀 걱정 이런 뜻의 카드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절하는 성격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았나 봐요. 지금 미래 카드를 제가 어떻게 보면 먼저 해석을 해버린 건데 이 전생에 이랬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 베이스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길 좋아하고 숨기길 되게 좋아해요. 내가 만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숨기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 태생이 아마 요 직업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현생에 보면은 본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킹 오브 완드 좀 거절을 많이 해요. 좀 다른 성향이에요. 이거는 퀸 오브 완드와 킹 오브 완드는 상반된 압박이에요. 현생에서는 조금 강압적인 야 기술을 배워야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압적인 압박이고 퀸 오브 완드는 너가 정말 그걸 한다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하는 그런 압박입니다. 그래서 현생과 전생은 서로 다른 압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저항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타워 카드 결국엔 삐뚤어지게 돼요. 터코이즈 분들은 원하시는 바를 얻기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바, 하고 싶은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 태생이에요. 외가 없어요.
내가 만든 것들을 숨기고 싶어 해요. 이게 기본 태생이신데 이걸 자꾸 증명하라고 하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어요. 주변에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너무 많고 직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터쿼이즈 분에게 무언가 자꾸 결과를 내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래야지만 내가 허락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전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꾸 이 주변에서 권유하는 것들을 거절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파이브 오브 컵스와 나이트 오브 완드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믿게 돼서, 이게 퀸 오브 완드가 좀 마음적인 고통을 짊어지고선 내가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유대 관계를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 허락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본인이 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하긴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뭔가 공예 쪽 혹은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서 시작을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하게는 해줬어요. 그런데 원하는 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장처럼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속박에 갇히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뭘 하는지를 별로 알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 삐뚤어진 성향들이 현생에는 좀 이런 좀 안 좋은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근데 오히려 말년에는 되게 조용해져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적인 고통을 전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는 바를 그냥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줬으면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가 되셨을 때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지 숨길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마음적인 평안이 같이 오게 되는, 이게 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될 텐데 주변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터커이즈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무언가를 만들고 자랑은 하지 않아도 그냥 만드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좀 서투시거나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주는 사랑 자체를 뭐 억지로 먹어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바를 본인의 성향대로, 의지대로 관철을 해나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점괘입니다. 일단은 터커이즈 분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58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입니다. 58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요 까만색 카드들이죠. 까만색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전생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이 황금색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생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카드는 내가 전생과 현생을 오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카드들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라든가 성격 혹은 집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영역이고요. 이 중앙에 있는 카드는 내가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성향들이 과연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카드 이 두 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성향들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생에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저지먼트 카드와 파이브 오브 완드 그리고 더문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태생적으로 넘은 카드가 좀 시그니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함이 본인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 크게 일어날 일이란 뜻의 카드, 그리고 운명적인 이란 뜻의 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브 오브 원드, 이제 주변 사람들의 훈수에 의해서 이 더문 카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게 좀 해석이 좀 심오한데, 본인은 원래는 전생에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음모나 훈수들에 의해서 본인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될 운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타고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왕이나 영웅이 됐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주변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게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본인의 과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것을 지키길 원하는 그런 특성을 타고나셨고, 플러스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되게 자유롭게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과 본인이 생각하는 고민이 좀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코드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걱정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걱정의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태생이 좀 다르신 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생에도 그랬고 현생에도 그랬고, 태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단 기반 카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반들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전생부터 좀 알아보면은 3 오브 컵스와 4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력 관계인, 본인을 조력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때렸다. 9 오브 컵스, 본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친구들의 평안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깊은 스토리도 없어요. 사실 너무나도 짧은 삶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 혁명을 일으키고 더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본인이 뭐 살해를 당했든, 혹은 이제 그런 행위들을 좀 억제를 당했든, 무언가를 잃게 만들었든,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나오고 있고, 현생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현생도 거의 비슷해요. 본인이 좀 무언가를 바꿀 만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퀸 오브 컵스, 본인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 월드, 세상을 바꿀 만한,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조용하게 된다. 이 중앙에 있는 카드가 좀 무례한이라는 뜻의 카드와 더 문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되게 조용한데 폭발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터지기만 하면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조용함이 같이 감싸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어떤 평화를 자꾸 쫓게 돼요. 본인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생각도 그다지 없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킹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58분의 재능을 알아보는 누군가가 58분에게 다가온다라고 하시면 58분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58분 스스로가 주변에 어떤 어중이 떠중이 같은 분들과 같이 계셨을 때는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력과 어떤 잔잔함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분이시기도 해요.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영웅으로서 남을 수 있는 분이지만 영웅으로 남기에는 너무나도 주변이 조용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를 보면은 현명하게 터브 컵스, 주변 사람들과의 인맥관계를 잘 유지를 했다. 현재도 똑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결실을 얻었다. 그러니까 58분은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시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는 절대 안정적이지 않아요.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힘을 갖고 계세요. 그게 생각이 됐든 생각의 기반이 됐든 무언가의
뭐 피지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현생에 가까울수록 사실 피지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바꿀 만한 정도의 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현생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어떤 생각의 힘일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의 기반 생각이 좀 남들과는 다른 이유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 자체를 그냥 남들과 다르니까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그냥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58분들은. 남들과 똑같았으면 해요. 그리고 남들과 같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 자체를 오히려 더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58분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의 폭발력 때문인데, 내면의 폭발력이 좀 더 강하신 분들은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카드 해석을 좀 해드리면, 본인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들과는 그 다른 생각을 좀 더 발전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선결 조건이고 이게 결과예요. 본인이 생각을 다르게 먹으셨을 때 세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기가 힘드시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엔 잠잠해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꾸는 과정 자체의 특성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거는 좀 기본 태생 같은 거예요. 킹메이커가 될 수는 있지만 킹이 되기에는 좀 재력이 부족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8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해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랜만에 긴 해석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찍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4분이고요. 제가 아침 7시 44분입니다. 네. 밤새 좀 찍어봤는데 편집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회수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힘내서 제가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타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